아, 나도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책도 너무 많고 말도 다 다르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방대한 지혜들 속에서 진짜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요.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리더의 새로운 플레이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리더십 이야기는요, 항상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과연 위대한 리더는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리더로서 걸어갈 길이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리더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 타고난 카리스마, 아니면 뭐 팀장, 본부장 같은 직감이 주는 권력. 근데요, 그거 다 신화에 가깝습니다.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 리더십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 연습하는 기술이고요.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그게 진짜 리더십이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내면의 게임을 마스터하라. 첫 번째 전투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리더십이 어디서 시작되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첫 번째 싸움터는 뭐 팀 회의실이나 시장이 아니에요. 바로 리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입니다. 모든 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죠. 조코 윌링크가 한 이 말은요. 와, 진짜 모든 리더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나쁜 팀은 없다. 오직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다. 이 한 문장에요.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혹독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태도, 바로 완전한 책임이라는 개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익스트림 오너십의 핵심이에요. 그냥 책임감이 아니라 극한의 책임감이죠.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뭐 환경 탓, 팀원 탓 이런 거 싹 다 멈추고요. 이 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결과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리더가 먼저 그 무거운 짐을 전부 짊어질 때 그때 비로소 팀원들도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은 쉽죠. 이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사실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 바로 인지 편향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데니얼 카너먼이 우리 뇌에는 두 개의 운영체제가 있다고 했어요. 자, 시스템 1은 아주 빠르고 직관적이에요. 거의 뭐 자동 조정 장치처럼 작동하죠. 반면에 시스템 2는 아주 느리고 신중하고 분석적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 1에 의존해서 산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스템 1이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착각이 있어요. 바로 YCISAT. 영어로는 What you see is all there is.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다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 몇 개만 가지고 전체를 다 안다고 착각해버려요. 심지어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게 되죠. 이게 바로 수많은 리더들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정말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신뢰하는 팀 만들기, 명령에서 관계로. 네, 이렇게 내 안의 적을 알았으니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팀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끈끈한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들러 심리학에서는요, 리더들한테 좀 충격적인 조언을 해요. 첫째, 혼내지 마라. 둘째, 칭찬하지 마라. 셋째, 명령하지 마라. 아니, 혼내는 거랑 명령하는 건 알겠는데 칭찬도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왜냐하면 칭찬이라는 행위 자체에 내가 너보다 위에서 너를 평가한다는 상하관계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팀원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동등한 인격체,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라는 거죠. 이건 두 가지 리더십 모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 같아요. 한쪽에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통제를 무기로 어떻게든 결과를 쥐어짜내려고 하죠.
반대쪽에는 정원사가 있어요. 이 리더는 식물 하나하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대신에 햇볕은 잘 드는지, 물은 충분한지, 즉 인재들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 말한 영향력의 법칙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리나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리더로 만드는 건 명함에 박힌 직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팀원들에게 주는 바로 그 신뢰라는 거죠. 자, 그럼 그 결정적인 신뢰, 대체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여기 신뢰를 쌓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히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외부에서 오는 온갖 압력으로부터 우리 팀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팀원들을 믿고 이건 당신이 알아서 해보세요 하고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리더가 먼저 믿어줘야 팀원들도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무한게임하기,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 자,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요.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사이먼 신에게 이 골든 서클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의 비밀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나 회사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소통해요. 우리는 이런 걸 what 만듭니다. 이렇게 how 만듭니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영감을 주는 위대한 리더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항상 원의 중심, 바로 왜, why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신념을 먼저 이야기하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비즈니스는 축구 같은 유한 게임이 아닙니다. 축구는 선수도 정해져 있고 규칙도 명확하고 90분 지나면 딱 끝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는요? 규칙도 계속 바뀌고 누가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끝이 없는 무한게임입니다. 유한게임의 목표가 이기는 것이라면 무한게임의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예요. 계속 게임에 참여하는 것, 즉 살아남는 겁니다. 잠깐 일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도 내년에도 이 판에 계속 남아있는 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 생각 가만히 들어보면 2500년 전 손자의 지혜와도 딱 연결되지 않나요? 손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게 최고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라고 했잖아요.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손자병법의 핵심인 선승 이후 구전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겨놓고 선승, 그 다음에 싸움을 구한다, 구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짜놓는다는 거죠. 야, 이거야말로 단기적인 승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을 목표로 하는 무한게임 리더의 진짜 전략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리더십은 매일의 실천이다. 직함이 아니라 동사다. 네,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리더십이라는 건 우리가 짠 하고 도달해야 하는 어떤 지위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매일매일 이어지는 과정,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본 리더의 새로운 플레이북의 핵심 요약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익스트림 오너십을 갖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의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원 사고를 잘 다스리고 권위가 아니라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단기전이 아니라 무한 게임을 하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 why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인 셈이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과정의 법칙이에요. 마치 복리이자처럼요. 매일매일 하는 작은 실천과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로 돌아오는 그런 길고 긴 여정인 거죠. 결국 리더십이란 뭘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내 팀, 내 영역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과 연결하고 그리고 어제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그걸 깨뜨릴 용기를 내는 것. 이 모든 걸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결국 거창한 게 아니라 매 순간에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플레이북을 손에 쥐고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